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 이 두 가지로만 90% 이상의 사업들을 선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잘 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은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본질 강화와 규모 경제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멘토 건프로입니다. 저 때는 말이에요, 제일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건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용업자였죠. 뭐가 있을까요? 구글. 지금은 구글이죠. 구글. 빌 게이츠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구글이 그리고 또 돈을 잘 번다 하면은 삼성,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글로벌 삼성, 이 기업들이, 세계 기업은 정말 글로벌한 기업이에요. 세계 최고의 천재 기업가들이 토너먼트를 해서 성공한 기업들이죠. 빌 게이츠가 최고 기업의 부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를 바로 MS라는 본질의 강화가 있어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본질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본질 강화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상품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편의점 점주를 한다고 해볼게요. 얼마를 벌까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한 300에서 경우에 따라서 1000만 원 정도 벌겠죠. 근데 이 1000만 원 번다고 할게요. 투자 비용에 따라서 벌이가 다르겠죠. 근데 300에서 1000만 원 그 이상을 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 개발을 해봤자 어떤 게 개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왜냐면은 투자를 더하면 모르겠는데, 편의점 사장이 된 다음에 내가 어떤 진열대를 바꾸거나 제품을 포장을 바꾸거나 혹은 아르바이트생을 바꾸거나 그렇게 해서 상품의 본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 빼고는 없어요. 근데 MS 같은 경우는 본질을 많이 개발할 수 있는 요소가 엄청 많죠. 구글의 경우는 어때요? 수천 명의 천재 프로그래머들이 달라붙어서 이 제품을 개발하고 더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강화가 가능한 상품인 겁니다. 근데 여기다 방금 말했던 저희가 세계 기업들은 재구매율도 높아요. 고객들의 재구매율, 충성률이라고 표현하죠. 충성률도 높고요. 본질 강화도 되고 원가 재고 유통 비용도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 삼성 빼고는 그런 데다가 확장성도 어마무시합니다. 객단가도 높아요. 실제로 확장성도 높고 객단가도 높기 때문에 글로벌한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 조건을 잘 갖추지 못해요. 첫 번째 본질 강화, 두 번째 재구매, 세 번째 확장성, 이런 부분, 그리고 고정비 절감, 인터넷이라는 환경.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킥보드를 굉장히 좀 자주 타는 편인데, 킥보드를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은 킥보드 대표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이렇게 이쁘지긴 하지만은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킥보드 사업은 사실상 1위 빼고는 굉장히 어려운 회사예요. 제가 방금 말씀 전에도 혹시나 해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1위 회사 빼고는 다시 다 수십억 수백억의 적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와, 왜냐면은 킥보드의 본질은 본질 강화가 어려워요. 첫 번째 본질 강화, 그렇게 두 번째, 첫 번째 본질 강화가 어렵는데, 이 업체끼리 킥보드 본질은 다 다를까요? 물론 웹이나 배터리 오페어로 늘리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있을 수 있겠지만은 킥보드라는 본질 자체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받아서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거. 실제로 재구매율은 높고 전체적으로 저희 고정비 같은 경우도 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구매 경제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1등만 남게 되고, 대표적인 예시는 쿠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팡과 티몬, UFO에서 10여만가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쿠팡이 정말 만성적자에 시달면서 거의 10년 동안요, 대다수 가까이 적자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 망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쿠팡이 압도적인 1등을 올라옵니다. 왜? 구매의 경제를 키웠거든요. 구매의 경제. 쿠팡은 혁신을 가했고 결국 1등을 먹었고, 나머지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본질을 강화할 수 있는 회사냐. 그래서 사업을 바라볼 때는 결국 어떻게 돈이 되냐 안 되느냐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본질이 강화가 가능한 사업이냐, 그렇게 보셔야 돼요. 본질 강화가 가능한 사업, 이게 핵심입니다. 본질 강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메가스터디와 클래스 10을 한번 비교해요. 메가스터디는 왜 잘 되느냐? 일단 본질이 끝없이 강화가 됩니다. 그 주도권을 모두 메가스터디가 갖고 있어요. 매년 학생들이 올라오니까 재구매율도 높죠. 거기다가 본질 강화도 계속 좋아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생님들의 교수법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요. 교재도 좋아지겠고, 모든 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클래스 101은 상대적으로 볼까요? 클래스 102.
두 기업의 공통점은 원가, 재고, 유통, 비용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정말 계산이긴 한데요. 컨텐츠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정적인 부분이에요. MS와 함께 만약에 우리가 윈도우를 서면은 다운로드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구글 광고도 보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구글 광고도 재고나 원가 부담 이런 게 고정비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재구매율도 높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한계성도 벗어나고요. 본질 강화도 되고 확장성이 한계성은 있지만은 뭐 메가스터디는 뭐 실제로 오프라인 공간이 있어야 되는 확장성의 한계는 있지만은 거의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사실상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확장수도 좋고 객단가도 높아요. 지금 리스크 있는 거는 인구수가 줄고 있다는 거,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거 그런 거예요. 근데 메가스터디가 1등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겠죠. 저희가 주식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것 때문에 주가가 줄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연예인 아시는 지인분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이 이론을 설명했더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LG U+나 KT는 세금 내고 뭐 많이 벌고 있겠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10대들의 돈을 벌고 있죠. 당연히. 근데 대기업이고 그렇지만 이것과 삼성과의 차이점은 삼성은 실제로 매년 재구매율이 높으면서 객단가도 높으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하게 가고 있다. 전 세계 대상으로 하면서 확장선을 갖고 있죠. 근데 LG나 U+는 국내의 마켓만 가지고 있죠. 확장선이 한계가 있죠. 거기다 소프트웨어를 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주식의 변동성이나 시장성이 있는 거고 LG U+나 KT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건 알겠지만은 항상 시장의 마켓의 파이에 따라서 마켓을 가져가는 거죠. 순수익이 높지만은 발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뭐 검색을 해봤는데 LG U+나 KT는 전체적으로 10년 전과 주식의 가치가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크게 두 변동성이 없었어요. 물론 제가 주식에 대한 부분은 뭐 전문가분들이 많겠지만은 이게 확장성이 있냐, 그리고 본질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냐, 재구매율이 높냐,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 101 한번 볼게요. 클래스 101과 메가스터디를 비교했을 때 메가스터디는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고 고객 로열티가 높아요. 본질을 강화가 가능하고요. 근데 클래스 101은 뭐 체감되기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뭐 역대 뭐 수천 명의 뭐 튜터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튜터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클래스 101이랑 계약할 때 굉장히 좋은 감정도 갖고 있지만은 제가 여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왜냐면은 튜터들이 본질을 강화하고 유명해지면은 보통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손해를 보면서 다른 계약을 제가 뭐 오케이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좋아하면 사업적인 관점에서 본질 강화가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은 연예인 에이전시 생각하면 돼요. 연예인들이 본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커지면은 단독 에이전시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구조. 예를 들어 건프로랑 계약을 했습니다. 클래스 101이랑 잘 된 다음에 또 계약을 하면 클래스 101이랑 수익 이득을 쉐어를 할까요? 하지만 클래스 101의 본질은 자기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튜터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보통 연예인 에이전시 기획사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이 사람의 머리가 크게 되면은 나가서 수익을 볼 수 없게 되는 구조로 이 사람을 키운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마찬가지로 클래스 101이라는 규모가 그렇게 돼 있다. 메가스터디란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메가스터디는 한번 예속된 선생님에 대해서는 되게 강화가 돼 있고 내년 재구매율도 일어나요. 하지만 클래스 101은 재구매가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죠. 튜터들은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그 다음 그런 데다가 가리키는 사람들이 나가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인지도 본인에 대한 인지도 부분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이트가 만들어 거기서 100%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본질 강화가 안 됐기 때문에 클래스 101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시장이 가면 갈수록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아까 말했던 거 뭔가 원가 구조, 재고 부담이 이런 것들이 낮고 확장성도 높고 객단가도 높아요. 그렇지만은 본질 강화가 어렵고 재구매율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많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사업입니다. 한번 유튜버의 세계를 한번 볼까요? 유튜버 세계는 결정적으로 제가 뭐 이제 브이로그를 찍는다고 볼게요. 웃긴 사람이에요. 근데 브이로그의 콘텐츠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김작가 TV나 신사임당 인터뷰 채널은 다양한 관점에서 계속 재구매율이 높고 본질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본질 구조에 대한 본질 강화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유튜버에 대해서 브이로그를 하는 사람이면은 그럼 돈을 벌 수 있느냐, 한번 셀프 사진관으로 사업이 돈을 벌 수 있느냐 묻는다면은 이제 답을 할 수가 있겠죠. 브이로그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물론 편집에 대한
본질 강화는 가능하겠지만은 지역의 한계, 컨텐츠에 대한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굉장히 뚜렷해요. 그렇지만은 매일 생산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여행 브이로그 같은 경우 좀 쉽게 생각하지만은 맨날 여행만 다닐 수는 없거든요. 돈을 벌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고, 대신에 김 작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임당 인터뷰 채널 같은 경우는 유튜버가 매 수십억의 경우에 벌이도 가능한 이유가 그런 게 재구매율도 높고 원가 재고 유통비용이 없고 백단가가 낮지만 본질 강화가 계속되고 확장성이 거의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원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본질 강화가 가능하고 확장성이 가능하냐, 무한에 가깝냐. 예를 들어서 뭐 1억에서 3억 정도 꾸준히 벌 수 있는 컨텐츠가 가능한 거예요. 컨텐츠가 무한 생산이 가능하고 셀프 사진관을 했을 때는 셀프 사진관의 본질 강화가 안 되죠. 그래서 킥보드랑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 초반에 들어갔던 사람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저희가 본질 강화, 두 번째 재구매율, 세 번째 규모의 시장 한계성, 그리고 고정비의 절감,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은 사업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는 사업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하시죠. 뭐 제가 한 4년, 5년 전에 무자본 창업 강의를 할 때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 할수록 좀 규모의 경제에 부딪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규모의 경제를 벗어나는 거, 1,000만 원 정도는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 벌 수 있는데, 그거를 스마트 스토어를 뭐 샤방넷이나 뭐 이제 플레이오토라는 거에서 뭐 30까지, 40까지 해서 규모의 경제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저희가 가능한 유튜버라는 것도 도전하시면 처음에는 재미가 없겠지만은 시장이 가면 갈수록 재미가 있는 시장이다. 그런 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프로님들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